자, 91페이지 체크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바로 물론 이거 알아볼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잘 모르겠으면 단계별로 해보세요. 장조를 먼저 구하고 장조의 으뜸음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단삼도 아래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다른 친구들도 가급적이면 화면 좀 켜서 얼굴 보이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91페이지. 다음 조표를 보고 단조를 구해보세요. 으뜸음 그리고 조성이 뭔지 한번 볼까요? 플랫 3개예요. 플랫 3개면 원래는 뭐가 되죠? E 플랫 메이저가 되는데 E 플랫 T에서 E 플랫 음에서 단삼도 내려가면 어디예요? C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도가 으뜸음이 되고 조성은 C 마이너가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샵 4개니까 E 메이저가 되겠는데 단조를 구하려니까 단삼도를 내려야 하니까 E에서 단삼도 내려가면 C 샵이 되겠네요. 그러면 C 샵 마이너가 될 거고 플랫 하나 붙어 있는 거는 우리 F 메이저죠. F 메이저 F 음에서 단삼도 내려가면 D가 되니까 D 마이너가 될 거고 샵 5개면은 뭘까요? 무슨 메이저예요? 샵 5개. B 메이저요. B 메이저죠. B 메이저니까 B 메이저에서 단삼도 내려가면 무슨 음이에요? B에서 단삼도 내려가는 음. G 샵이요. G 샵 그리고 G 샵 마이너가 되겠죠. 자, 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샵이 6개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무슨 메이저일까요? 샵 6개 무슨 메이저일까요? 자, 뭐 보라 그랬어요? 샵 마지막에 붙어 있는 샵에서 반음 올라가면 된다고 했죠. 6개면 지금 뭐예요?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거 E에 샵이 붙었으니까 E 샵. 그럼 F 위치인데 거기 반음이 올라가면 F 샵이 되겠네요. 그러면 F 샵 메이저. 근데 단삼도를 또 내려서 단조를 구해야 하니까 F 샵에서 단삼도 내려가면은 무슨 어디죠? 위치가 어디가 될까요? D 샵이요. 그렇죠. D 샵 메이저. 물론 보편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조성들이긴 해요. F 샵 메이저라든지 D 샵 메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만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로 나와 있는 거니까 한 번씩 좀 풀어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거 플랫 6개래요. 플랫 6개. 플랫 6개면은 무슨 메이저일까요? 맨 마지막에서 하나 직전 플랫이 위치가 어디예요? G 플랫 메이저요. G 플랫이죠. 그러면 G 플랫 메이저가 되겠네요. G 플랫 음에서 단삼도 내려가면은 어디예요? E E 플랫이요. 플랫 마이너. E 플랫 마이너가 되겠죠. 샵 3개 붙은 거 방금 우리 했었던 것처럼 A 그리고 나서 단삼도 내려가면 F 샵 마이너가 될 거고 플랫 2개 붙은 거는 B 플랫 메이저인데 B 플랫 음에서 단삼도가 내려가게 되면 G가 되겠죠. 그러면 G 마이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표, 장조, 단조 구하기. 이제 앞서 우리 배웠던 것들에 대한 반복이에요. 한 번만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표, 장조, 단조 이렇게 3개는 하나의 세트처럼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설명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조표를 보고 장조, 단조를 한꺼번에 생각하라고 명시해 놓는 이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표를 보고 반드시 메이저를 떠올리는 게 일단 보편적일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반드시 의심을 해보세요. 메이저일지 마이너일지 어떤 걸 보고 첫 마디가
구성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그게 메이저일 때 구성음일지 마이너일 때 구성음일지를 보셔야 반드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건 장조, 단조 이렇게 세 개 하나의 세트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 이름을 보고 조표를 그리려면 먼저 샵이 붙은 조인지 플랫 조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샵 조는 조 이름에 플랫이 없고 이제 플랫 조는 모두 플랫이 붙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고, 샵이 붙어 있는 조들에는 플랫이 없다라는 거, 플랫이 당연히 붙을 수 없다라는 거,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1번, 2번, 3번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는 거는 지금 장조, 단조를 구하는 방법 앞서 했던 건데 조금 설명이 너무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와져 있는데, 그것들보다 방금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조 구하고 단조, 장단조의 차이는 단삼도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것만 알면 되고,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무슨 마이너일 때 장조는 무슨 장조일 샵 3개를 쓰는 마이너는 뭔데 샵 3개를 쓰는 장조는 뭘까요? 이렇게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조에서 단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조에서 장조와의 관계도 단삼도 위에 있는 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쭉 나와 있는 게 지금 95페이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96, 97페이지는 여러분들 그냥 과제로 한번 내드릴 테니까 가볍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99페이지 앞서 했던 그 부분들 복습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오늘 이제 21 유닛 21 100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정확한 용어들이랑 그 다음에 관계를 이루는 어떤 그 명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조 몇 개라 그랬죠? 총 지난 시간에 샵이 붙는 거 몇 개예요? 7개. 플랫이 붙는 거 7개. 그쵸? 총 14개죠. 14개의 장조, 단조 있으니까 28개가 되죠. 그런데 이 28개가 전부가 아니죠. 샵이나 플랫이 없는 조가 하나가 있죠. 바로 C 메이저, A 마이너. 그러면 얘네들 2개 추가하면은 30개가 돼요. 조성은 30개라는 거 딱 머릿속에 인식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네, 96, 97페이지 이거 과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노트에 옮겨서 해주세요. 30개의 조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0개의 모든 조를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타이틀이 지금 오도권과 이명동음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도권과 이명동음조. 자, 오도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을 때 샵, 플랫, 개수마다 쭉쭉 적은 다음에 완전오도 위로 가는 거, 플랫은 완전오도 아래로 진행하는 거, 이거를 조금 수평적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큰 원을 그리면서 C 메이저를 중심으로 완전오도 위 방향, 완전오도 아래 방향을 통해서 계속 조성이 바뀌어가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우리는 오도권 차트라고 불러요. 그냥 더 줄여서 오도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카메라 안 켜진 친구들은 조금 그 캠도 좀 같이 켜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차트가 100페이지에 있는 우리 그 차트인데 이거를 이제 오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시계 방향으로 가면 이제 샵 붙는 순서대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플랫 붙는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양 방향으로 가다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 C 메이저, G 메이저, D 메이저 오른쪽으로 샵 붙는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C, D, C, G, D, A, E 그리고 B 메이저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B에서 또 내려가면서 이제 F 원래는 샵이 되겠죠. 자, 그리고 C 샵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샵 붙는 순서대로 가면. 그러면 이 B는 플랫이랑 붙는 걸로 왔을 때 나중에 C 플랫과 동일한 의미 돼요. F 샵은 뭐랑 동일한 의미 돼요? G 플랫과 동일한 의미 돼요. C 샵은 D 플랫과 동일한 의미 돼요.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조성이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그 샵이나 플랫이 몇 개 붙는지 몇 개가 붙을 때부터 조성이 겹치냐면 바로 5개, 6개, 7개 그리고 그러니까 플랫이 5개, 6개, 7개 샵도 5개, 6개, 7개 붙는 순간부터 겹쳐지게 돼요.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명동음조라고 불러요. 이명 다르게 부르지만 동음 소리는 같은 거. B와 C 플랫은 다르게 부르지만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위치는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일 때 C 플랫 그리고 F 샵일 때도 G 플랫과 같은 음이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명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명동음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겹쳐지는 구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플랫의 개수 혹은 샵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겹쳐지는 화성이 있더라도 C 플랫인 키보다는 B 메이저를 더 선호를 하는 거고 C 샵 메이저보다는 D 플랫을 더 선호하듯이 조금 더 효율적인 플랫의 개수로 플랫이나 샵의 개수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우리 이명동음이라고 하고 체크 2 한번 볼까요? 101페이지 체크 2. 101페이지 체크 2 보면 플랫 6개예요. 플랫 6개는 이명동음 조로 그리면 샵이 몇 개 붙어야 돼요? 샵도 6개가 붙어야 돼요. 똑같이. 플랫 6개면 원래 G 플랫 메이저인데 G 플랫 메이저에 해당하는 샵 키는 F 샵이죠. 그럼 F 샵 메이저가 되려면 파도 솔레 라미 해서 6개가 붙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샵 5개. 샵 5개가 붙어 있는 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B 메이저인데 B 메이저는 C 플랫과 같은 거기 때문에 C 플랫이 되려면 7개의 플랫이 들어가 줘야 돼요. 반대로 플랫 5개면 D 플랫 메이저인데 D 플랫은 C 샵과 같기 때문에 C 샵이 되려면 7개가 다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자 이명동음을 생각할 때 6개는 똑같아요. 6개씩 붙는 거는 우리 G 플랫이든 F 샵이든 6개씩 붙는 거는 동일해요. 그런데 5개짜리는 반대 거에 7개로 가줘야 되고 샵이 5개다. 그러면 플랫이 7개인 걸로 샵이 5개 붙은 조는 플랫이 7개. 플랫이 5개인 거는 샵이 7개.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총 왔다 갔다 할 때 이명동음을 구할 때 5개인지 7개인지 이 차이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명동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C 샵 메이저의 이명동음 조는? 이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답을 할 때 D 플랫 메이저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죠. 혹은 G 플랫 메이저의 이명동음 조는? 이라고 물어보면 F 샵 메이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걸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나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우리 넘어가 보니 타이틀이 뭐가 나왔냐면 관계조라고
나와 있네요. 관계조, 근친조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관계조는 30개의 조들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관되어 있는 조들을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조들끼리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바로 나란한 조래요. 영어로는 relative key라고 되어 있어요. 나란한 조는 뭐냐? 아까 우리 이야기했었죠. 자, 샵 하나 붙은 메이저는 으뜸음이 뭘까요? 아무나 한번 빨리 얘기해 보세요. G요. 그렇죠. G 메이저죠. 그러면 자, 우리 나란한 조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G 메이저의 나란한 조는 무언가가 있겠죠.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조와 단조 관계를 서로 논할 수 있는 애가 바로 나란한 조예요. 나란한 조는 뭐를 같이 쓰냐면 조표를 같이 써요. 조표를 같이 쓰는 조가 되고 G 메이저의 나란한 조는 그러면 뭐가 될까요? E 마이너요. 그렇죠. 단삼도 아래에 있는 미가 으뜸음이 되고 장조였던 거는 단조로 되면서 G 메이저, E 마이너 이 관계를 갖게 되겠죠. 다른 말로는 관계 단조라고도 불러요. 관계 단조라고 불리울 때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보세요. G 메이저의 관계 단조는 이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E 마이너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E 마이너의 관계 장조는 이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G E 마이너의 메이저요. 관계 장조. G 메이저요. G 메이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 단조, 관계 장조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고 나란한 조라고도 불리워요. 그래서 나란한 조는 뭘 같이 쓰는 거다? 조표를 같이 쓰는 조성을 이야기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우리 단조 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이제 다가오실 수가 있을 거고 관계 단조, 관계 장조, 나란한 조 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2페이지 1 나와 있는 걸로는 102페이지 우리 처음에 나와 있는 거에는 이제 C 메이저일 때 관계 단조는 A 마이너 그리고 B 마이너의 관계 장조는 D 메이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고 조표를 같이 쓴다라는 거 알아봤고요. 두 번째 걸 볼게요. 두 번째는 자 동주조 같은 으뜸음 조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parallel key라고 되어 있고 동주 그러니까 같은 으뜸음을 사용하는 조예요. 동주 그러니까 주음이 같은 조성.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거는 C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으뜸음은 얘가 돼요. 그런데 으뜸음이 같다라는 얘기는 C 메이저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알파벳이 같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면 C 메이저를 제외하고 C로 시작하는 알파벳이 있는 조성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메이저였던 것만 마이너로. C 메이저와 C 마이너 이 차이를 우리는 동주조 혹은 같은 으뜸음 조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네들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화음 구성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음계가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으뜸음 하나만 같은 걸로도 이렇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의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A 마이너의 같은 으뜸음 조는 뭐가 될까요? A 마이너의 같은 으뜸음 조. A요. A 그렇죠. 메이저요. A 메이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냥 아주
알파벳 처음 나오는 알파벳만 갖고 메이저 마이너만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표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메이저에 대한 같은 으뜸음 조에 해당하는 조표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메이저의 같은 으뜸음 조에 해당하는 조표의 개수는 이 메이저의 같은 으뜸음은 뭐예요? 같은 이 으뜸음 조. 마이너요. 이 마이너. 그럼 이 마이너는 무슨 조표를 몇 개 써요? G조를 샵 하나요. 그렇죠. 그럼 샵 하나가 들어가는 게 E 마이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F 메이저의 같은 으뜸음 조인 조성의 조표는 뭐가 몇 개 붙죠? F 메이저의 같은 으뜸음 조인 조성의 조표의 개수. F 메이저는 같은 으뜸음 조가 뭐예요? F 메이저의 같은 으뜸음조. 뭐가 될까요? F 메이저의 같은 으뜸음조는 뭐예요? F 마이너. F 마이너. 그럼 F 마이너에 대한 조표 개수는 뭐가 돼요? F 마이너는 A 메이저요. A 메이저요. 다시 F 마이너에 대한 조표의 개수. 4개예요. 그렇죠. A 메이저는 아니죠. A 플랫 메이저에 대한 관계 단조죠. 그런 식으로 그 단삼도 차이기 때문에 A는 장삼도 차이예요. 그 A는 샵이 들어가는 키고 F 마이너는 플랫이 들어가는 키예요. 계속 연관지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관성을 자꾸 찾아가다 보면 관계 장조, 관계 단조 혹은 같은 으뜸음조 이것들 자꾸 이제 물고 가면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간 관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우리 누적해서 배웠던 장단조 구하는 방법들 먼저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란한 조라든지 동주조 같은 으뜸음조에 해당하는 것들도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같은 으뜸음조 그러니까 뭐 같은 으뜸음을 사용하는 뭐 조성은이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같은 으뜸음조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표가 어떻게 개수가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조표를 같이 쓰는 거 물어볼 때 나란한 조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페이지 도미넌트 키 딸림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도미넌트라는 이야기 사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미넌트라고 여러분 하면요. 숫자가 떠올라야 하거든요. 근데 숫자 몇이 떠올라야 할까요? 5요. 그렇죠. 숫자 5가 떠올라야 하는데 이 숫자 5가 단순히 그냥 5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5번째에 위치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도미넌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음계에서 순번을 한번 붙여볼까요? 그냥 C 메이저 스케일에서 1, 2, 3, 4, 5, 6, 7, 8 이라고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음정 순서죠. 음계 순서. 한 옥타브 내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음계 순서예요. 여기서 같은 음이 뭐가 있을까요? 도와 도는 옥타브 차이긴 하지만 우리 같은 음이죠. 같은 음이에요. 이렇게 둘을 한번 묶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 2, 3, 4, 5, 6, 7, 8까지 가는 동안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음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기에. 1, 4, 5요. 1, 4, 5 맞아요. 자, 1, 4, 5 다시 보면 1, 4, 5, 8까지 이어지겠네요. 8은 같은 뭐 음이니까 배제를 하고 1, 4, 5라고 하면
1도, 4도, 5도에 해당하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요 3 화음이라고 불러요. 주요 3화음. 얘네들은요. 1, 4, 5는 3도씩 화음을 쌓았을 때 장화음이 돼요. 메이저 코드. 그래서 우리 주요 3화음이라고 부르게 되고 반대로 2, 3, 6, 7에 해당하는 애들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주요 3화음이었으니까 이 주의 반대말은 뭐예요? 부요. 부가 되겠죠. 얘네들은 부 3화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거 보면은 조금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음정 관계 배울 때 이거 보지 않았어요? 1, 4, 5, 8, 2, 3, 6, 7 나눠서 위쪽은 완전, 여기는 장단을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기억나세요? 맨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인가 했었는데 요거 보면 위에 있는 1, 4, 5, 8은 완전 음정에 속하면서 주요 3화음 역할하는 애들은 완전 음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애들 부사마음은 단조와 장조로도 나뉠 수 있다라고, 요렇게까지 연관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거고요. 얘네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명칭이 있어요. 이름, 이음, 뭐 3음, 4음, 5음, 6음, 7음 이런 식으로.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냐면 자, 첫 번째는요. 우리 터닉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여러분들 기록해 놓으셨다가 좀 외워두세요. 자, 가장 중요한 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얘를 우린 터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이음은 이름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슈퍼토닉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맺어줬어요. 자, 잠깐 넘어가서 아까 우리 도미넌트라는 이야기 했었다 그랬죠. 도미넌트 숫자 몇이 떠올라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숫자 5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음에 해당하는 애가 말 그대로 우리 도미 NANT 넌트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 도미넌트의 사전적인 뜻은 이제 도미네이트, 지배하다, 차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로 쓰면.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음악에서 지배하다, 차지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만큼 많이 빈도수가 많이 출현하고 들린다. 우리 귀에 많이 들리고 자주 나타난다. 이런 의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오음, 오음으로부터 쌓인 화음, 바로 5도 화음이에요. 5도 화음 누구 못지않게 중요해요. 1도 화음, 근음으로 그러니까 1도 화음 못지않게 5도 화음 굉장히 중요하죠. 5도가 갖고 있는 기능들도 많고 적재적소에 끝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곡의 진행 중간에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곡이 마무리 지어질 때 약간 마무리 지어질 때 나올 수도 있고 크게 마무리 지어질 때 나올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제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얘를 도미넌트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음은요. 4음과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둘을 짝 지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4음도 5음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도미넌트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서브 도미넌트라고 불러요. 서브 도미넌트. 그래서 토닉,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1도, 4도, 5도가 이렇게 우리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3음과 6음이 남아 있는데 이 3음과 6음도 둘이 짝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3음은요. 미디언트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불려요. 얘를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터닉, 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터닉으로 시작한다는 거 알고
1과 2는 관계가 있으니까 터닉이 또 들어가. 터닉 다음에 슈퍼터닉.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레미 미니까 미디언트라고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연관 지어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가 도미넌트인데 4는 5를 서포트하니까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관계구나라고 되어 있고, 3음과 6음이 남아 있는데 아까 3음은 미디언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음은 3음을 서포트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6음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서브 미디언트 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짝 지어주면. 그러면 하나 더 남았죠. 7음과 8음 간의 관계도 있어요. 물론 이 8음이 첫 번째 음과 동일해요. 똑같은 음이지만 지금 이제 똑같은 음이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터닉이에요. 그냥 옥타브만 다를 뿐이지 기능적으로는 터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터닉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7번째 음이 우리 남아 있는데 얘네 기능은 뭘까요? 자, 우리 그냥 만약에 제가 피아노를 막 치는데 도레미파솔라시까지만 치고 그 뒤로 제가 만약에 음정을 안 쳐요. 이걸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도레미파솔라시 끊었다가 도레미파솔라시까지만 계속 쳐드리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때요? 무슨 음을 듣고 싶어요? 불편합니다. 안 들을 거야 더 이상? 안 듣고 뭐를 듣고 싶거나 싶은지. 혹은 도레미파솔라시까지 들으면 그 다음에 뭐가 듣고 싶어요? 위에 있는 도가 듣고 싶죠? 맞아요? 네.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시까지만 들어도 그 다음 거 안 듣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었는데, 뭐 그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얘기 못하겠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은 도레미파솔라시를 들으면 도로 해결되는 걸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 듣는 동안 이 시는 여기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딩 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생각하시면 외우기 편할 거고, 이렇게 두 개 페어링해서 듣다 보면은 편하실 거고, 그 다음에 4음, 5음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좋을 거고, 3음, 6음 짝지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들에 대한 우리 그 명칭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워요? 뭐 질문 있는 친구들 있어요 혹시? 오케이. 질문 없으면 다 이해한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 자, 하나 주의할 거. 리딩톤 이렇게 이제 뭐 적어 드렸는 경우들도 있지만 내가 얘기할 때 리딩톤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었는데 어떤 친구들이 이 리딩톤을 책 읽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리딩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어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리딩이에요. 리딩. L이에요. L. 이끌어주다 해서 터닉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리딩톤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거 리딩톤 아니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해봤고 요거는 반드시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47분인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한 2분 3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이제 남은 시간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카메라 좀 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우리 시간 지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전에 4월 잠시만요. 4월 27일 수업에 시험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4월 27일에 우리 볼 건데 중간고사 볼 때는 지금 우리 학교에 출석해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정으로는. 그런데 지금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이런 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지금보다 단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비대면으로 시험을 볼 거고, 지금보다 단계가 지금 정도의 단계이면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317 강의실이 조금 좁다 보니까 이거보다 지금 더 큰 강의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강의실이 여유가 돼서 볼 수 있으면은 큰 강의실에서 모두가 모여서 보게 될 거고, 그게 아니면 우리 수업 받는 친구들 절반으로 나눠서 시간을 제가 정해서 두 타임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거리두기 단계가 확실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볼 텐데, 제가 지정된 시간에, 우리 약속한 시간에 PDF 파일로 된 시험지를 드릴 거예요. PDF 파일로 된 시험지를 드리면 말씀드렸던 제한 시간 안에 푸시고 다시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시간 안에. 그래서 제출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이메일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 안에만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거리두기 단계를 통해서 제가 그 추후에 벌어지는 것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정은 우리 27일 수업, 4월 27일 수업이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우리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103페이지에 보면 도미넌트 키 딸림조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도미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나란한 조, 같은 으뜸음조, 그 다음에 뭐 딸림조, 도미넌트 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딸림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우리말로 했을 때 오도를 딸림화음이라고 불러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음악 배우면 뭐 버금 딸림음, 딸림음, 혹은 뭐 이제 뭐 내림마장조, 사장조, 가장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 표현들을 먼저 배우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모든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고 조성도 알파벳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말로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지는 여러분들이 함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도미넌트 키 완전 오도 위의 조입니다. 오도권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옆에 있는 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도권으로 했을 때 C 샵이 하나씩 늘어갈 때 이제 관계가 되는 조라고 보시면 돼요. 샵조는 샵이 늘어날 거고 플랫조는 플랫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5도씩 관계를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장조의 도미넌트 키는 장조이고 단조의 도미넌트 키는 단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장조일 때 1도, 4도, 5도가 같이 장화음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단조일 때는 1도, 5도가 마이너예요. 같은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네들을 우리는 주요 3화음이라고 불렀었고, 여기서는 지금 이름과 오음을 비교를 했을 때, 잠깐 조성과 오음을 도미넌트를 비교했을 때 같은 장조면 장조, 단조면 단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도미넌트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A,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A 키의 도미넌트 키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럼 A로부터 완전 5도 위에 있는 조성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A 키에서 완전어도 위면 뭐예요? A 음에서 완전어도 위랑 똑같은 거네. 이요. 라시도레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E부터 시작하는 메이저가 되겠네요. 그래서 E 메이저가 되는 거고 D 플랫 메이저의 도미넌트 키는 D 플랫 메이저의 도미넌트 키는 뭐가 될까요? D 플랫. D A 플랫으로부터 완전어도 위. 플랫이요. 그렇죠. A 플랫 메이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미넌트 키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5도 위에 있는 조성, 완전어도 위에 있는 조성이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C의 도미넌트 키는 G, G의 도미넌트 키는 D, D의 도미넌트 키는 A, A의 도미넌트 키는 E, E의 도미넌트 키는 B, B의 도미넌트 키는 F 샵. 이런 식으로 5도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아래쪽에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서브 도미넌트 키가 있어요. 자, 서브 도미넌트. 서브 도미넌트라는 이야기는 숫자 몇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4죠. 아까 도미넌트는 5였고 서브 도미넌트는 4예요. 그러면 얘는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했을 때 어떤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조성에서부터 완전 4도 위에 있는 조성들을 키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서브 도미넌트 키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A의 서브 도미넌트 키는 뭐가 될까요? A 메이저의 서브 도미넌트 키는 A로부터 완전 4도 위의 음이 뭘까요? D요. 그렇죠. 그러면 D 메이저. E 메이저의 서브 도미넌트 키는 A요. A 메이저. 자, 완전 4도 위에 있는 애들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 도미넌트는 5, 서브 도미넌트는 4라는 숫자랑 연관지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책에서 설명하고 있을 때는 잠깐 보면 도미넌트는 완전 5도 위에 조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브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완전 5도 아래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 4를 먼저 연관을 지으시고 5도 위인지 4도 위인지로 생각하시는 게 같은 방향을 통해서 5도 위인지 4도 위인지를 통해서 우리 그 계산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체크 1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나란한 조는 같은 뭘 사용하는 조죠? 나란한 조. 나란한 조 뭐였어요?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나란한 조는 같은 뭘 같이 사용해요? 조표요. 그렇죠. 나란한 조는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조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자, 장조의 나란한 조는 무슨 조가 돼요? 단조요. 단조가 되고 단조의 나란한 조는 장조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 동주조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동주조. 동주조 아까 우리 했었죠. 조표는 다르게 쓰지만 뭐가 같죠? 같은 으뜸음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으뜸음 조라고도 부르며 같은 으뜸음을 사용하는 조입니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4번. 몇 도 위의 조를 도미넌트 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몇 도예요? 숫자 몇이랑 관련이 있어요? 5요. 5죠. 5도. 그러면 5도인데 5도는 그냥 5도가 있어요. 앞에 수식어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완전 5도요. 그렇죠. 완전 5도 위의 조를 도미넌트 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딸림조라고도 부릅니다. 라고 채워주시면 되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요. 장조의 도미넌트 키는 장조이고 단조의 도미넌트 키는 단조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완전 5도 아래의 조를 혹은 완전 4도 위의 조를 서브 도미넌트 키라고 하며 우리말로 버금 딸림 조라고도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조의 서브 도미넌트 키는 장조이고 단조의 서브 도미넌트 키는 단조입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책 앞에 나와 있었어요. 자,
관계조를 구해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네요. 나란한 조는 뭐예요? 나란한 조 우리 조표를 같이 쓰는 거죠. 그럼 F 메이저의 나란한 조는 뭐가 될까요? 관계 단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F 메이저 말고 플랫 하나인 마이너 뭐가 돼요? F 메이저의 나란한 조는 뭐예요? 디마이너. D 마이너. 자, 두 번째 거 동주조. 동주조는 뭐예요? 같은 으뜸음조죠. 그러면 E 메이저의 동주조는 이 마이너 E 마이너. E 마이너는 저 조표 몇 개 붙여야 돼요? 한 개예요. 뭐 한 개? 샷 한 개예요. 그렇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도미넌트 키. E 플랫에 대한 도미넌트 키는 뭐예요? 도미넌트면 숫자 몇이에요? 완전 숫자 5죠. 그러면 도미넌트 키는 미파솔라 시 5도 위에 있는 거니까 E 플랫의 도미넌트 키는 B 플랫이 되겠죠. 자, 서브 도미넌트 숫자 4를 나타내면 더 좋다고 했어요. B 플랫으로부터 4도 위, 완전 4도 위의 시, 도, 레, 미, E 플랫이 되겠네요. 그러면 B 플랫의 서브 도미넌트 키는 E 플랫 메이저가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다 이해되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조옮김과 조바꿈 그 다음에 스케일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옮김과 조바꿈 다음에 스케일을 좀 같이 해야 효과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까지 그 뭐 따로 숙제는 없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노트에다가 옮겨서 적어서 푸는 것들은 계속 꾸준히 그냥 해주시고 제가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릴 때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뭐 지금 좀 못했어도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조금 벅찰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실 때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거고 자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진도 나간 내용으로 다다음 주에 시험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우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에 시험 볼 텐데 일단은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 건지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으로는 일단은 대면을 해서 시험을 보는 걸로 지금 계획 중인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유념해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출석 못한 친구들 있나요? 나 뒤늦게 들어와서 네, 저 출석 못 대답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제가 5분에 불렀는데 그 이후에 오는 친구들은 일단 지각으로 좀 체크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요. 이해해 주시고 민기 왔고 그 다음에 귤이 왔어요? 없고 석주는 아까 있었고 네. 유빈이 창우 네, 왔습니다. 예빈이 그 다음에 현원이랑 서윤이 둘 다 안 왔죠? 왔어요. 아 서윤이 왔구나. 네, 나머지는 제가 다 체크했고 여러분들 출석 그 전자출결 보면서 혹시 잘못된 거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아, 세진이 그 1, 2주차 정정 기간 때는 내가 지금 수정이 안 돼요. 그 정정 기간 때 된 거는 내가 수정이 안 되는데 그거는 한번 내가 학사관리과에 물어볼게요. 그 네, 정정 교수님 기간 때 감사합니다. 한 친구들은 내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더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 네, 감사합니다. 네. 네.